안녕하세요. 브레인 행복충전소 안양 평촌센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ADHD 서아 이야기입니다. 7년 정도 이 일을 하면서 서아 같은 느낌의 ADHD 아이는 처음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아인 서아는 또래 아이보다 작고 많이 마른 체구였는데 행동이 너무 거칠고 산만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우리 마음을 더 끌어당겼다.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여아의 목소리답지 않게 목소리는 허스키하며 쇳소리가 났다. 말을 하면서도 연실 눈치를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이. 거칠고 산만한 행동과는 달리 말을 시키면 엄마 뒤에 숨어서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게 말을 한다. 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에 서아는 목소리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아서 허스키한 자기의 목소리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동안 어린 서아의 아픔이 깊게 전해져 정말 안쓰러웠다. 서아 어머니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정말 절박해서였다. 출생 후 발달은 정상이던 서아가 말은 좀 늦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나이로 4세 정도까지 또래보다 문장으로 말하는 수준이 오래 걸려서 검사를 받았는데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해서 5세 때부터 언어 치료와 놀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유치원 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서아를 위해 선생님의 권유로 인지기능 검사를 대학병원에서 받았다.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서 서아는 ADHD 판정과 경계선 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때부터 병원에서 처방해준 ADHD 약을 복용하였으며 재검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는 1년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 일반 아동과 함께 학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견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이라는 소견을 보내왔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서아를 지도하기 버거워하시고 은근히 장애인 특수학교로 전학 가기를 권유하셨다. 서아는 학교 가는 건 좋은데 공부하는 건 싫다고 하고 어머니는 서아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잘 자라주길 원하시고 서아 어머니는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며 특수학교는 안 된다고 눈물을 보이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대학병원 진단서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다. 진단서에는 전체 지능이 70,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고 잠재 지능도 동등 수준으로 추정되었다와 함께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쓰기, 산수 영역이 학년 전 수준에 해당하였고 읽기 영역이 4학년 수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었다. 읽기 영역이 4학년 수준. 그렇다면 해볼만 했다. 서아는 이제 2학년 초에 찾아온 어린아이다. 학습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으며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알겠는가. 너무 어린 나이에 지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아이의 능력을 속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초진검사를 진행하며 서아는 ADHD 아동답게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컴퓨터의 버튼을 아무렇게나 누르는가 하면 호기심도 많아 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자에서 일어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손으로 먼저 잡고 이건 뭐예요? 하며 다 만져보려 했다. 손에 잡은 것들을 거칠게 다루며 컴퓨터나 다른 검사기기의 버튼을 너무 세게 터치하여 오류가 나는 바람에 검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 조심히 다뤄달라고 주의를 주어도 들리지 않는 것인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서아가 현재 모든 검사를 다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 검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한 후 부모님 상담과 아이의 행동 관찰로 검사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서아가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이 산만하고 오히려 맥없이 있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일단 어머니와 우리의 의견 일치로 ADHD 약 복용은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토마티스 훈련과 함께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감각운동 통합, 전정감각, 시지각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정서 및 사회성 훈련, 목소리 개선을 위한 읽기 훈련까지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머니의 양육 환경이나 태도,
또 서아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봤을 때 서아는 잘하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서툴고 잘 못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그게 우리 서아의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두려움으로 긴장시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우리는 너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란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다. 그러면 아직 어린 나이니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서아는 두려움을 떨치고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며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런 취지를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했다. 일단 어머니와 상의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하루 4교시를 소화하기 힘든 서아에게 부담이 없을 정도의 수업인 2교시만 출석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하여 서아 수준에 맞는 특별교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다행히 학교와 선생님께서도 흔쾌히 협조해 주셨고 학교 수업을 부담스러워하는 서아는 뛸 듯이 기뻐했다. 초진 때 거칠고 산만하지만 수줍은 듯 하면서도 표정 없고 내성적이며 두려움 많던 서아는 학교를 2교시만 하고 오니까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어 얼굴이 활짝 피어서 들어왔다. 보는 엄마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도 덩달아 즐거웠다. 첫 번째 센터 방문 훈련. 서아가 첫 방문 때 관심은 있지만 하지 못했던 발바닥 감각통합놀이. 서아가 첫 방문 때 다른 아이들이 감각통합 훈련으로 발바닥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서아는 바라만 볼 뿐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수줍은 듯 뒤에 숨어 있었다. 그때 그 훈련이 서아는 마음에 들었었나 보다. 오늘도 서아는 감각통합 훈련하는 곳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때 서아의 어머니께서 서아 한번 해볼래? 하고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기다렸다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있게 나서서 해보였다. 어머니께서 어머 서아야 너무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시니까 서아가 더 신이 나서 했다. 엄마 이것 봐봐 하며 뒤를 돌아서 거꾸로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몇 번이고 신나게 하는 서아. 처음 상담 때 보인 내성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다소 표현이 거칠며 모든 걸 거부하던 수줍음 많은 서아가 자발적으로 그것도 신이 나서 했다. 훈련 오는 것도 거부하지 않고 재미있어 하는 걸 보며 서아 어머니와 우리 선생님들은 희망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아 한숨을 놓을 수 있었다. 보통 다른 아이들은 한 프로그램당 진행하는 시간이 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서아처럼 ADHD 아동들은 특성상 여기저기 관심이 많고 가만히 앉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으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절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서아가 낯선 센터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 어머니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어머니와 함께 활동실에서 퍼즐 맞추는 훈련을 할 땐 가정에서 대여해 진행할 토마티스 훈련이 가능한지 헤드셋을 한번 착용해 보기도 하였다. 토마티스 기기를 처음 본 서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컸으며 스스로가 먼저 해보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서아의 왕성한 호기심이 훈련에 도움이 됐다. 다행히 서아는 헤드셋 착용이나 뮤직 테라피에 대한 방어 기제는 없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첫 훈련임에도 어렵지 않게 헤드셋을 착용하고 토마티스 훈련 중 20분을 멈추지 않고 훈련해서 엄마와 선생님들이 놀라워했다. 20분이 지나자 서아는 스스로 헤드셋을 벗으며 나머지 훈련은 집에서 하겠다고 했다. 사실 서아 또래 아이들은 헤드셋 착용을 답답해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아처럼 ADHD나 발달에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은 더 그렇다. 그래서 처음부터 장시간을 훈련할 수 없어 조금씩 헤드셋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그날그날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1분에서 3분, 길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를 착용했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적응 훈련을 먼저 한다.
그런데 서아는 처음 하는 훈련에 무려 20분을 한 번도 헤드셋을 벗지 않고 훈련한 것이다. 처음 훈련에 20분을 연속으로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과였다. 이 기세를 몰아 CG각 감각운동 통합 같은 프로그램 훈련도 시도해봐야겠다 싶어서 CG각실로 들어가 훈련을 하려는데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다. 조금 전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선생님 설명은 듣지 않고 무조건 제가 해볼래요 하면서 순식간에 선생님 손을 뿌리치고 막무가내로 손에 있던 마우스도 뺏었다. 그리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아무렇게나 만지며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라고 물었다. 훈련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도 마구 클릭하며 실행하려 했다. 그래서 잠시 선생님께서 서아 손을 잡고 눈높이를 맞추며 차근차근 자상하게 센터에서 훈련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과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었지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며 팔과 손에 힘을 주고 다른 곳을 쳐다보며 허스키한 목소리로 계속 듣기 싫다는 듯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설명은 듣지 않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동은 선생님 쪽을 쳐다보며 일부러 보란 듯이 했다. 서아처럼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어줘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아이들에게 끌려가기만 할 뿐 행동을 개선할 수 없다. 서아는 지금 선생님에게 호감이 있지만 부끄러움이 많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관심은 받고 싶어서 일부러 선생님 지시사항에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감각 통합이 안 되는 경우 중 하나는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강약 조절이 안 돼서 몸으로 표현하는 게 서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지능이나 생각, 뜻과는 상관없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아도 친구 관계에서 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 과격하게 표현이 돼 본의 아니게 친구들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해서 아이들이 기피하는 곤란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하여 서아 또한 마음의 상처가 크다. 서아는 그저 친구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장난을 친 것뿐인데 그게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서아랑 노는 걸 꺼린다고 한다. 몸의 감각을 통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루빨리 익혀서 우리 서아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서아가 궁금한 거나 해보고 싶은 건 막무가내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안 할래요, 다른 거 할래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무조건 싫다라고 대답부터 한다. 그래도 여기 오는 거나 선생님들이 싫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어쨌든 들어올 땐 신나게 뛰어 들어오며 허스키한 목소리지만 아주 크고 씩씩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우린 그렇게 즐겁게 꼬박꼬박 와주는 것만으로도 서아가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 있는 그대로의 서아 모습을 그냥 인정해주고 바라봐줬을 뿐인데 우리 서아가 저렇게 편안해하고 즐거워한다. 그렇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편안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전문용어로 라포라고 말한다. 모든 심리치료나 상담치료의 기본은 라포 형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앞서 내담자나 훈련자의 마음을 열고 안정시키는 친밀도를 높이는 라포 형성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행복충전소에서는 훈련에 앞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작업을 더 중요시한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마음을 안정시켜 가면서 하나씩 컴퓨터 기반의 기능 훈련과 청지각, CG각 및 몸의 균형과 감각을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훈련을 하며 정서를 바로잡아주는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처음에는 우리 서아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징징거리듯 떼를 쓰고 고집을 부렸다. 아직 모든 게 서툴고 감정 조절도 힘든 아이다 보니 원하는 걸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표현을 한다 해도 칭얼거리거나 징징대며 표현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를 수용해주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아이들의 행동 양식이다. 이럴 땐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징징거리거나 떼를 쓴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서아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간결하게 그 행동이 애기 같고 보기 안 좋으며 더욱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 하고 싶은 말을 편안하게 말로 표현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면 들어주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지간해서 눈치를 보며 뜻을 굽히기도 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서아가 좋아하는 소장님이나 어머니 핑계를 대면 귀엽게도 지시를 잘 따른다. 예를 들면 소장님께서 이따가 우리 서아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러 오실 텐데 엄마가 서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시던데 하고 말하면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아서 훈련을 하곤 한다. 이렇게 장난꾸러기의 제멋대로고 몸과 마음이 따로인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다. 그래서 그 상대에게만큼은 잘 보이고 싶은 것이다. 우리 서아도 그랬다. 유난히 소장님을 따르는 서아는 소장님께서 자기를 항상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소장님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다. 그렇게 그나마라도 노력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 결과가 잘 나오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긴 서아는 소장님 방으로 쪼르륵 달려가 자랑을 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또 활짝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신다. 이런 모습이 서아로 하여금 자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쓸모있는 사람이며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훈련을 한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첫 센터 훈련을 끝내고 집에서 남은 부분 토마티스 훈련을 하면서 껑충껑충 뛰고 몸을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찬트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듣기 싫어해서 어머니께서 무릎에 서아를 앉혀놓고 쓰다듬어주며 훈련을 진행했더니 나 끝까지 다 들을래 하면서 안정을 되찾으며 끝까지 훈련을 다 마쳤다고 했다. 찬트는 주로 저주파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서아처럼 전정부가 안정이 안 된 아이들은 찬투에 저주파음이 많이 포함된 소리를 접하게 되면 중압감을 느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찬트 부분에서 듣기 싫어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된다. 그런데 그때 서아의 어머니께서는 서아를 무릎에 앉혀서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안정을 시켜주심으로써 서아는 그 중압감을 견디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서아의 훈련이 이렇게 적응해갈 무렵 서아 어머니께서 상기된 얼굴로 소장님을 뵙기 원하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센터에 오기 전 서아랑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가서는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서아가 엄마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면서 혼자 밖으로 나갔다 왔다는 것이다. 나갔다 들어온 서아에게 어머니께서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더니 뛰고 싶어서 나가서 뛰고 왔어. 여기서는 뛰면 안 되잖아 하고 대답을 해서 어머니께서 정말 깜짝 놀라셨다는 거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서아는 원래 이런 개념이 없고 충동적이어서 아무 데서나 뛰고 소리를 쳐서 곤란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서아가 이제 드디어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도덕적 개념은 있었지만 충동 조절이 안 돼서 힘들었던 아이가 이제 질서나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까지 할 줄 아는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서아 어머니께서 놀라셔서 눈물이 난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상담을 요청하신 거다. 국내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ADHD의 경계선 지능으로 일반 아동과 함께 학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견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이라는 소견으로 특수학교를 권장받았던 아이.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달리 보고 방법을 달리하며 우리 서아 어머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훈련을 했더니 드디어 해냈다. 이럴 때 우리는 훈련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참 기쁘고 행복하다. 서아는 주 3회를 1시간씩 내원해서 시지각, 감각통합, 고유수용성 감각, 전정감각, 사회성, 심리 등을 훈련을 했다. 그리고 청지각 프로그램으로는 토마티스 청지각 요법인 톡스업을 13일에서 15일 정도 대여해서 하루 80분씩 훈련을 하고 한 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반의 통합기를 가지며 훈련을 했다. 통합기란 13일에서 15일 동안 훈련을 하면서
자극받은 뇌가 이 시기를 통해 재편집되고 조직화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반드시 필요하며 훈련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훈련은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연속으로 80분을 청취하지 못할 경우 트랙을 나눠서 훈련을 하거나 많이 피곤할 때는 자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우리는 토마티스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에게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여 다음 훈련에 반영하기 위해 긍정적, 부정적 또는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알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일지 작성을 부탁드리고 있다. 일지 작성은 청지각 훈련 기간인 13일에서 15일 기간뿐만 아니라 통합기에도 작성한다. 일지를 토대로 센터와 가정에서 서아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모두 체크하고 그때그때 훈련에 반영하여 맞춤 훈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부터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토마티스 훈련 일지 중 일부이다. 1일차 센터에서 20분을 훈련하고 집에서도 한 트랙씩 나눠서 훈련을 했다. 훈련을 하면서 평소보다 흥분했고 마지막 트랙에서는 몹시 힘들어 보였고 혼란스러운 표정과 과잉된 행동, 껑충껑충 뛰고 춤추거나 이유 없이 웃는 모습이 보였다. 4일차 토마티스 훈련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쉼없이 진행하려 한다. 퍼즐이나 틀린 그림 등 집중하는 일은 어려워하고 짜증이 많아지고 자꾸 자려고 한다. 행동이 커지고 자꾸 말하려고 해서 훈련에 방해가 된다고 하니 바로 수긍하고 조절했다. 학교에서 첫 5교시를 했는데 약을 중단해서인지 무척 산만해지고 학교 급식실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지시도 무시하여 곤란했다. 5일차 여전히 직접 토마티스를 하자고 하며 거부감은 없다. 컨디션은 첫날보다 점점 안정적이고 약물을 먹지 않아서인지 치료 때문인지 평소보다 좀 더 흥분된 모습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11일차 훈련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분주하였는데 많이 차분해진 모습이다. 13일차 저녁 식사 이후에 진행되었고 피곤해서였는지 짜증을 내고 휴대폰을 하며 소리를 크게 키우며 휴대폰 소리를 듣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했다. 컨디션에 따라서 반응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다. 토마티스 1차 대여가 끝나고 방문 훈련을 시작한 지 10회가 지났을 무렵 현재 서아의 상태는 너무 업되어 있어서 주체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혼나는 상황에서도 앞에서 춤을 추거나 장소 상관없이 뛰고 업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걱정하셨다. 학교는 방학까지 며칠 남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넌지시 남은 수업을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서아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체험학습 신청을 하고 미리 방학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서아가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 너무 반가워하셔서 어머니께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다. 그 소리를 전해 듣는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런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담임 선생님과 아이, 어머니 모두가 안쓰러웠다. 우리는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담임 선생님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서아와 어머님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서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더 많이 생각해야겠다.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서아에게 목소리 톤, 발음 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읽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읽기 훈련은 포브레인이라고 하는 읽기 훈련 도구를 사용하여 훈련한다. 포브레인은 청각 및 감각 처리 능력의 개선을 통해 언어 능력,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이다. 포브레인은 골전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며 포브레인에 사용된 다이나믹 필터를 통해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음성을 뭉개는 저주파를 감소시키며 음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고주파 주파수 대역을 증폭한다. 스스로 본인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훈련을 하는 것이다. 포브레인을 보여주자 새로운 도구에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서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누군가한테 들려주는 걸 많이 꺼려하여 혼자서 읽고 싶다며 문을 닫고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서아의 목소리가 허스키한 걸 듣고 사람들이 목소리가 왜 저러냐고 하는 말을 들은 후부터 서아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말을 아낀다고 한다. 서아로서는 이 또한 상처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방 안에서 혼자 들어간 서아.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다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걸 확인한 후에야 안심을 하고는 목소리를 크게 내어 읽었다. 그러면서 가끔 방문도 열어주며 들어오게 하는데 아직 소장님과 어머니께는 보여드리기 부끄럽다고 했다. 우리 센터에서는 훈련생 아이의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중 하나가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담이다. 서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서아에게는 똘똘한 동생이 있어 누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동생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서아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서아 아버지께도 상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서아의 입장을 이해한 가족들이 더 이상은 서아를 미운 오리 새끼로 보지 않고 함께하는 가족으로 보며 존중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서아의 표정이 좀 더 밝고 행동도 안정되고 편안해졌다. 그래도 서아는 아직 센터 훈련을 할 때 제가 할래요 라며 본인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좋아하는 훈련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하지만 센터 훈련 처음과 비교하면 고집을 부리는 시간도 짧아졌고 집중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며 이제는 지시사항을 제법 잘 따른다. 그리고 안정된 모습으로 스스로 규칙을 따라하며 적응할 줄도 안다. 토마티스 2차 대여를 하고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건 서아가 남매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는 것, 즉 사회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다. 어머니와 나눈 상담에서 어머니께서는 서아가 체력이 좋아졌고 밥을 잘 먹어 살도 쪘으며 앙숙이던 동생이랑도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고 하셨다. 그리고 누나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요즘엔 일부러 학원을 어머님이 데려다 주시지 않고 둘이서만 보내고 있는데 따라가서 본 결과 서아가 누나답게 동생을 잘 챙기고 위계질서가 생긴 느낌이 든다고 하셨다. 첫 번째 중간평가. 서아의 센터 방문 훈련도 20회가 다 되었다. 현재 토마티스 훈련은 2차 대여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방문 훈련이 20회가 되었을 때 초진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20회가 지난 지금과 비교하여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께서는 중간평가 설문지라는 자가평가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훈련 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하는 설문지이다. 초진검사 때 서아는 ADHD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다 보여주었다. 무척이나 산만했고 호기심은 많고 충동성은 강한데 지시사항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검사 도구나 컴퓨터 등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려 하고 제지하면 힘으로라도 뺏으려고 했으며 검사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지금의 서아는 지시에 따라 모든 훈련이 가능하고 검사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증상의 정도에 비해 서아의 훈련 효과는 참 빠른 편이다.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중간검사 체크 결과지를 보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게 조금 좋아졌고 움직임이나 운동을 할 때 동작이 조금 매끄러워졌고 자연스러워졌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졌고 참을성이 생기고 집중력, 자신감도 조금 생겼다고 하셨다. 방문훈련 1세션이 지나고 2세션 훈련을 진행하면서는 이제는 선생님에게 무조건 싫어요, 제가 할래요 하고 고집부리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지시사항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서 소장님과 어머니 핑계를 대며 훈련을 시켰었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아도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른다. 1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르게 가만히 앉아 훈련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쩔 땐 조용하면서도 너무 차분하게 훈련을 할 때도 있어 어머니께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곤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며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웃으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날도 있었다. 색칠처럼 같이 놀이 활동을 할 때는 욕심 반 장난 반으로 다른 사람은 못하게 방해하거나 색연필을 뺏으며 장난도 쳤었는데 지금은 먼저 색칠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색칠하는 걸 도와주기도 한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서아 반 친구들이 서아가 다가가면 말을 하지 않거나 저리가 하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고 따돌림시키는 걸 보셨다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다. 우리 브레인 행복충전소에서는 사회성 훈련을 위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 한하여 양해를 구한 뒤 같은 시간으로 스케줄 조정을 하여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서아는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한다. 그래서 훈련을 오면 선생님 친구는 언제 와요? 하고 물어보고 친구가 오면 같이 훈련하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기도 한다. 하지만 서아는 모든 게 서툴다.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도 말투도 표정도 몸짓도.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해줄게 하고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을 뺏거나 옆에서 쳐다보며 버튼을 누르는가 하면 과하게 장난을 쳐서 친구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우리 서아만의 경우는 아니다. 사회성 훈련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아에게 입장 바꿔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주었다. 만약에 친구가 서아처럼 행동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면 똑똑한 우리 서아는 금방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고 말한다. 그렇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꾸짖기보다는 일깨워주고 방법을 가르쳐준 다음 스스로 깨우치고 고쳐나가게 해주었다. 그랬더니 점점 생각을 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서아를 볼 수 있었다. 일깨워준다고 지적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으며 개선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방문훈련 30회차가 지나 어느덧 40회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제 서아가 훈련할 때 마음대로 만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학교도 정상 등교하며 수업도 4교시를 다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따라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선스러운 모습도 없어졌으며 목소리의 강약 조절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서가 안정되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늘었다. 가끔씩 예전처럼 다른 훈련을 하고 싶다며 고집을 부릴 때가 있지만 지금 하는 것을 마치고 서아가 하고 싶은 훈련을 하자고 하면 금방 수긍하며 훈련을 이어한다. 다양한 감통 활동을 하기 위해 훈련 도구들을 보여줬을 때도 흥분하여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제가 할래요 하며 과한 적극성과 호기심을 보이던 모습도 사라졌다. 이제는 설명을 가만히 들으며 기다렸다가 친구들과 함께 활동훈련을 진행한다. 활동훈련을 하면서도 규칙을 어기거나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기는 것 없이 원활하게 훈련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온라인 수업을 한다. 어머니께서는 예전 같으면 못했을 거라며 달라진 서아를 기특해 하신다.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서아가 지금 몇 페이지 피면 되나요? 하며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신기하다고 하신다. 어머니가 진행하는 가정교육도 어려움 없이 따라오고 있으며 그림 그리기와 색칠 공부를 할 때도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칠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꼼꼼하고 깔끔하게 완성하여 그린 첫 그림이라며 사진을 보내주셨다. 현재 서아는 토마티스 5차 마더보이스 훈련을 진행 중이며 센터 훈련은 40회를 지나 50회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국과 개인 사정상 서아가 전보다 센터에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안정기로 접어든 서아에게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서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서아처럼 대학병원이나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아이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애정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서아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 큰 책임과 사명감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밝게 웃는 서아와 서아 어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가 공감하고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충전한다.